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 모의평가하고 관련해서 처음으로 독서 영역을 한번 다뤄봤었는데, 자,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했었던 PCR 지문, 자, 그 지문을 중심으로 뭐 시험이라고 하는 실전의 상황에서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지, 자,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너희들에게 조언을 좀 했었고, 자, 그리고 너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오던 어떤 루틴하고 달라서 뭐 낯설게 느껴지고, 이런 방법 자체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나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 자, 공부하는 너희들한테 조언을 하는 모든 것들이 적어도 내가 검증하지 않고 내가 확신이 없다면 내뱉을 수가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의심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단지 어떤 공부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이 과정 역시도 너희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시험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또 원활하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자, 실전의 상황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의 문제 풀이 과정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니까 자, 나에겐 좀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학생들이 있다면 뭔가 꾸준하게 너희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 4세트가 시험 문제 출제됐었는데 지난번에 PCR 지문을 했었고, 자, 그것만큼 너희들이 좀 부담스러웠던 지문.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지문인데, 자, 이렇게 복합 세트, 가나와 관련된 복합 세트였거든. 자, 이 과정도 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동일하게 풀이 과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문제를 빠르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의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잡으면서 글을 독해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지,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잠깐 한번 봐볼게. 자, 4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제 일부인데, 자,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자, 일단 범위는 가나고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내용의 적절성을 부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어. 자, 그러면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뭐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이나 내지는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내지는 특정 개념과 관련해서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자, 기억부터 미음을 두고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을 따지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가와 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다 벌려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글도 가와 나로 구분이 돼 있잖아. 자, 그러면 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가에 해당되는 부분, 자, 기억과 디귿, 이 미음에 관련된 걸 먼저 따지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따져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거를 처리하고 나서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나를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자, 니은과 리을, 미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판단하고 정답을 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부터 미음이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가나를 다 벌려놓고 풀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벌리면 벌릴수록 너희가 실수할 확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너희가 이렇게 좁혀서 초점화 시켜서 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낙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따지면서 정답을 내야 된다. 자,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5번 문제는 전형적인 내용 일치 문제인데,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자, 윗글이라고 하는 범위에 자, 이해의 적절성을 부정 형식으로 물어봤어. 자, 그러니까 4개를 맞고 하나가 틀린 거니까 자, 이 선택지 5개는 전부 다 윗글 전체에 퍼져 있을 거야. 자, 가와 나에 다 퍼져 있을 건데, 아까 우리 4번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자, 글 가와 관련된 독해가 끝났다면 그 가와 관련된 선택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난 뒤에 가는 것이 나중에 너희들이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서 그 과정에 헷갈려서 오답이 나오거나 실수하거나 내지는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하는 것을 없애려면 그런 과정들이 더해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좀 담고, 자, 6번 문제는 자, A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A에 대한 이해 적절성을 부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어. 자, 범위가 A거든. 자, 우리가 가글의 세 번째 단락이 A인데, 자, 이 A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문제 2와 관련된 걸 풀어봤지만 A 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돼. 자, 안 그러면 불필요한 잉여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간섭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헷갈리는 게 더 많아지거든. 자, 그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자, 그와 관련해서 A 독해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적절한 걸 따지라 그랬어. 자, 범위는 기억과 니은이고 설명의 적절성을 긍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으니까 자, 이건 맞는 게 하나 틀린 게 4개거든. 자, 근데 기억과 니은이 전부 다 글 나에 있어. 자, 근데 기억에 관련된 정보, 니은에 관련된 정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자, 그 PCR 지문을 할 때 자, 발생물질과 관련해서 기억, 니은 우리가 따지는 게 있었잖아. 자, 근데 그 문제보다는 좀 소홀하게 돼 있는 게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각각 하나씩으로 돼 있어. 섞여 있지 않아. 자, 견주는 선택지가 아니라 자, 개별 선택지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과 관련된 걸 읽고 나서 정보를 얻고 나면 자, 기억에 관련된 거 판단하고, 자, 거기서 정답이 없다면 니은 읽고 난 다음에 니은 판단하고, 자, 이런 과정들이 더해지면 되겠지. 자, 한꺼번에 머릿속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각각의 선택지를 따지는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잉여 정보를 담고 난 다음에 헷갈리고 시간 소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면 자,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인데,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져라. 자, 범위는
윗글 윗글이야. 그것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 자, 이것에 대한 적절성을 부정의 형식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하나가 틀렸고 네 개가 맞는 거란 얘기겠지.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자, 보기에 지금 자료가 네 개가 나왔거든. 가나다라 네 개가 나왔는데 선택지를 보면 자, 1번은 가에 해당되는 선택지로 돼 있어. 그 다음에 2번은 나에 해당되는 선택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다와 관련해서 지금 선택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라와 관련돼서 선택지가 돼 있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잘 알아서 어련히 하겠지만, 자, 노파심에 여기서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나면,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보기에 가부터 라를 다 봐. 자, 순서대로 쭉 보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따지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선택지를 따지면서 읽었던 내용들의 정보들이 기억이 안 나. 보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또 찾으러 가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자꾸 생기거든. 자, 그래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자, 일단 이 문제의 절차는 자, 가와 관련된 자료를 끝나고 나면 바로 그에 해당되는 1번 선택지를 내려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나면 바로 내려가서 나와 관련된 2번 선택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를 읽고 난 다음에 3, 4번 선택지 판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5번 선택지 판단 이렇게 내려가면서 적절한 선택지가 나오면 이렇게 제거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9번 문제 어휘 문제였는데 자, 가급적이면 어휘 문제는 너희들이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거슬리거나 신경 쓰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자, 우리가 그것의 어휘를 찾아 그 어휘가 들어와 있는 문맥적 의미를 판단하고 자, 거기서 정답을 낼 수 있으면 정답을 내고 가는 것이 앞으로 독해하는 과정에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제일 좋거든. 자, 그래서 A와 관련된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걸 따지래. 자, 그런데 우리가 A를 지문에서 찾아봤더니 나글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찾고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왔어. 자, 그럼 이 찾고자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들어있는 문맥을 보면 자,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 이론을 고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방법,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 상태에서 모르는 것들을 좀 알아내려고 하고 밝혀내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서 찾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이 A하고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따져보면 자, 1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대책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책을 찾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찾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인 거고 그 모르는 것을 좀 알아내기 위한 노력 내지는 밝혀내기 위한 노력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금방 봤었던 그 문맥 속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네. 자, 그럼 이렇게 문제의 정답을 처리하고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휘 문제는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 뭐 우리가 가져가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가도 되겠지만 자,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거기서도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 어휘 문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 우리가 문제 지문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나면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적어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점검했으니까 자, 각각의 우리가 전략을 세웠고 그 과정에 입혀서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한번 시작해 볼게. 자, 가나 두 글 자체가 인문지문치고는 그렇게 수월하게 읽힐 만한 지문이 아니었어서 자, 주어진 8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너희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글을 100% 완벽하게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정보를 얻으면 되는 거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 측면을 고려하고 너희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 자, 가와 관련된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가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자,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그 이전과 다르게 인과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대. 자, 우리가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것을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나 봐. 자, 근데 이에 대해서 휴미라는 사람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뭐라고 지적했냐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자,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사건 정도는 관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관계,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문제 지적을 했었다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휴미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 이렇게 물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찰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적을 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지적했을 거라고. 자, 근데 그와 관련해서 뒤에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자, 보니까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 자, 이것은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래. 자, 추위라고 하는 사건, 강물이 언 사건. 자, 너희가 봐도 추위나 강물이 언 사건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관찰할 수 있어. 자, 그렇지만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 인과관계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자, 이어가면 인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과학적 개념인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기 시작했대. 자, 근데 이것에 인과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개념이 맞아 라고 하는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자,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 자체가 세먼의 과정이론이었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세먼의 과정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자, 어떠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이론이냐. 자, 이와 관련된 언급을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세부 정보가 많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자, 그 정도의 어떤 개념,
되고요. 줄기만 좀 우리가 판단하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두 번째 단락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게. 자,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뭐 보편적인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부합되는 얘기야. 자, 공 자체가 움직였으니까 그 공과 관련한 그림자가 같이 움직였겠지. 자, 근데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자, 여기서 말한 이 차이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과정이론과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가 본데, 자, 과정은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 자, 개념을 지금 던지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PCR 질문에서 봤었지만, 자, 개념이라고 하는 건 뒤에 본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단서이자 매개거든. 자, 그러니까 이 과정과 관련된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아야 돼. 자, 근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의 시공간적인 궤적이래. 자, 시간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궤적이라고 했으니까 궤적이라고 하는 건 뭐 자국이나 자치 이런 거거든.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자국 자치를 과정이라 한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한데, 자, 이렇게 좀 받아들여 볼게. 자,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간적 궤적이다.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것을 시공간적 궤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자, 이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과정 속에는 인과적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인과적 과정이 아닌 과정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꺼내려면 무엇이 인과적 과정인지에 대한 이 개념을 밝혀줘야 되거든. 기준을 밝혀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 자,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하나의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대. 자, 즉 같은 말인데 이 지점에서 만난다는 말을 교차한다는 말로 쓴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만날 때 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니까 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이 변하는 이런 표지가 도입이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 그것을 인과적 과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인과적 과정인지 관련된 기준 제시를 한 건데 자, 그 기준 제시가 세 가지로 돼 있어. 자, 어떤 장면이 어떤 장면과 자, 과정과 자, 지금 만나야 돼. 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차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교차되고 나서 그 과정에 어떤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 변화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변화된 표지가 계속해서 이후 과정에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지금 주어진 거야.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지켜진 과정은 인과적 과정. 그럼 역으로 우리가 반대값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인과적 과정이 아닌 과정이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번 쌀락이 지금 과정과 관련해서 과정 이론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필자는 이렇게 지금 썼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A 부분, 자, 이것을 우리가 사례인데 이 사례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뭔가 좀 전달하고 싶었나 본데 이 사례가 오히려 너희들이 당분간은 바나나를 쳐다보고 싶지 않게끔 만들었어. 자, 이 세 번째 단락과 관련된 사례는 자, 당연히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저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일 거고, 자, 이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던 저 핵심 내용을 이해하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으로 그대로 지금 사례에다가 적용시켜서 한번 읽어볼게.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했대. 자, 과정 1이라고 하는 건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래. 자, 근데 여기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이 과정 1하고 교차가 됐대. 자, 그러면 과정과 과정이 교차가 됐어. 만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바나나가 한 입 베어졌으니까 그 바나나라고 하는 대상 자체의 물리적 속성이 변한 거잖아. 베어진 만큼 변한 거잖아.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교차로 표지가, 자, 표지라고 하는 것은 베어진 그것이 변화된 거니까 그 이 교차 때문에 표지가 지금 과정 1에 도입이 됐거든. 자, 근데 이 표지가 B까지 전달이 돼. 자, 즉 바나나가 베어진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자, 한 입 중간에서 베어냈기 때문에 B 지점에서 바나나를 보면 베어진 상태 그대로가 있겠지. 그러면 그것은 그 표지 자체가 B까지 전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었던 세 가지의 기준. 일단 과정과 과정이 교차가 되고 그 교차 속에 표지가 만들어지고 그 표지가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이후 과정에 전달이 됐다. 그 세 가지의 과정을 다 지켰으니까 인과적 과정이다라는 말을 쓴 거지. 그래서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라고 했어. 자, 뒤에 한 편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기까지가 지금 인과적 과정에 관련된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이 사례는 인과적 과정의 사례다라는 말인데, 자, 인과적 과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했었던 세 가지의 기준, 자, 교차와 표지, 전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인과적 과정이라는 말을 썼어. 자, 근데 아직 A가 끝나지 않고 이후 부분이 많거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 자,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자, 이제는 바나나가 아니야. 자, 바나나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자, 그랬어. 가정을 하고, 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자,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그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한대. 자, 과정 3이라고 두고, 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도 역시 변할 거래.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1, 2의 과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스크린인 것 같고 그림자인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러면 과정 1과 과정 2 이후에, 교차 이후에 표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표지가 그림자에 반영이 돼서 그대로 드러났겠지. 자, 그런데 A'과 B' 사이에 스크린 표면에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이런 과정 4가 이 과정 3과 교차가 된 거야. 자, 지금 이거는 과정 3, 4의 교차인데 과정 3은 스크린에서 이 그림자가 이동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지금 4가 과정 4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교차가 됐고 그 교차 중에서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이 됐기 때문에 표지가 만들어진 거지. 자, 그림자가 이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고 하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이 돼. 자, 그렇게 울퉁불퉁한 그 스티로폼 때문에 자, 그림자가 일그러진다라고 하는 그 표지가 과정 3에 도입이 돼. 자, 여기까지 그럼 표지가 도입된 것까지도 동일해. 그런데 그 지점을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스티로폼 부분을 지나가고 나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자,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거지. 자, 우리 아까 전에 표지가 도입됐을 때 과정 1과 과정 2 사이에서는 그 표지가 자, 계속해서 이어졌거든. 전달이 됐다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림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이처럼 과정 3은 자, 과정 3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정과 과정 4와 교차도 됐고 표지가 도입이 됐지만 그 표지 자체가 전달될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교차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표지라고 하는 조건, 이거 다 충족이 됐거든? 근데 전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과정 자체는 앞에 있었던 과정 1, 2와 차이가 있다란 말이야. 그럼 여긴 지금 명시로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정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례 A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예시는 인과적 과정이고 어떤 예시는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A 부분에 대한 독해를 마무리했으니까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A라는 범위를 밝혀줬으니까 A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자, 1번 선택지를 보니까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했거든. 자, 근데 너희가 봤듯이 바나나는 장면 1이었고 자, 그 과정 1이었고 자, 그림자는 과정 3이었어. 자, 그러면 바나나가 있는 과정 1과 그림자가 비치는 과정 3은 자,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은 시공간적 궤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 자, 다른 시공간적인 거지. 서로 다른. 자,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을 수밖에 없고 자, 2번에 보면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당연한 얘기지.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전에서는 그 바나나 모양이 온전했거든. 근데 과정 2가 교차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한입 베어졌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가 가지는 물리적 속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그럼 2번도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네. 자, 3번 보니까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가 봤지만 과정 1은 과정 2와 교차가 됐거든. 그 과정에 표지가 생겼어. 그리고 그 표지가 끝까지 이어지는 이후 지점까지 이어지는 전달이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란 말 자체를 명시적인 문장으로 썼거든. 자, 그런데 과정 3은 과정 4와 교차를 했거든. 자, 그 과정의 물리적 속성도 바뀌었어. 자, 표지가 도입이 된 거지. 자, 그렇지만 아까 마지막에 봤지만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 그림자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랬어. 이후 지점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서 자, 명시적인 문장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었던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한 게 맞겠지. 자, 4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4번 선택지를 잘 보면 자,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머릿속에 잘 생각해봐. 우리 과정 1은 과정 2와 교차를 했어. 그 다음에 과정 3이 과정 4와 교차를 한 거였어. 우리 사례에서. 자, 그런데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되는 그 과정들이 자, 여기에 과정 3에 반영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정 3하고 과정 2가 교차됐다는 말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교차는 과정 1과 2가 교차가 된 거고 과정 3과 4가 교차가 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교차가 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 보면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 자,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이 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붙으면서 이렇게 그림자 모양이 일그러지는 거지. 자, 근데 그것은 과정 3으로도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맞지? 그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부분의 독해를 마무리하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어. 자, 그리고 이후 정보가 포함돼서 나중에 헷갈리거나 간섭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 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이 너희들의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었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돌아와서 네 번째 단락을 한번 봐보면, 자, 얼마 남지 않았어. 과정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치는데, 자,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그런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랬잖아.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관찰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규범이나 마음 이런 것들은 관찰 가능한 게 아니잖아. 자, 그런 것들을 해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를 치는데, 자,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자, 그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는 한데, 과정이론은 그런 어떤 물리적 세계 바깥 측면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한 그런 한계를 가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와 관련된 글이 마무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배경을 통해 태어났으며, 자,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자, 이것이 가와 관련된 전체 내용이었거든. 자, 그러면 자, 가와 관련된 거 마무리 지었는데, 바로 옆에 4번 문제를 보면, 자,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자, 가와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 그다음에 가나가 지금 다 포함된 미음이지만 일부분은, 자, 여기서 틀린 게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나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고 나서, 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가와 관련된 선택지는 다 지워놓고 나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틀린 것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문제 정답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에 자, 기역과 관련된 것은 지금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이 지금 기역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의 도입 문단, 우리가 첫 단락을 얘기하는 건데 1번부터 봐보면 인과에 관련된 특정 이론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이론이 과정 이론이겠지.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서 제시했다. 정확한 얘기 맞잖아. 자, 그럼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못 따지고, 자, 디귿이, 자,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의 측면에서 지금 가와 관련해서 적절하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 자, 3번에 보니까 인가에 대한 어떤 특정 이론, 자, 요게 과정 이론인데, 과정 이론을 정의하고 나서 구체적 사례와, 자, 좋아. 자, 근데 그 이론의 한계 좋지. 근데 어딜 봐도, 자, 이 과정 이론이 앞으로 어떠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자체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자, 근데 이 선택지를 나까지 필요하냐? 너희가 판단해봐. 너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관련된 글은 이 선택지를 따지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잖아. 자, 그런데 지금 가와 관련된 글의 전망이 나왔으면, 자, 3번 선택지가 맞겠지만 전망 자체는 어디에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자, 그러니까 전망을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고, 지금 문제에서 발문에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렀으니까 정답이 이미 나온 거지. 자, 미음과 관련된 거 잠깐 보면, 자, 인가와 관련해서, 자, 그럼 인가 얘기를 꺼낸 게 맞아. 그 다음에 동서양 중에 서양에 대한 얘기를 특정 이론, 자, 과정 이론에 관련해서 그 관점을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나와 관련해서 동양의 인가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이론이 나왔다면, 자,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해 본다는 얘기가 맞겠지. 자, 그러면 나와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될 건데, 자, 우린 지금 나를 아직까지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디귿과 관련된 3번 선택지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데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지금까지 읽은 분에서 처리가 가능했었다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고 가면 4번 문제는 앞으로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5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윗글 전체라고 지금 범위를 잡아놓긴 했었지만 선택지 5개가 가와 관련된 게 있을 거고 나와 관련된 게 있을 거거든. 자, 그러면 나와 관련된 정보 읽어가면서 처리해가면서 가와 관련된 정보를 너희들이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러기 전에 처리하고 가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 자, 그럼 1번 선택지를 보니까 과정이론, 자, 가와 관련된 게 나왔네. 과정이론은 물리적 세계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정확한 얘기가 우리 가달락의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잖아. 자, 가달락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었거든. 자,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2번 보니까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그 표지의 전달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인과적 과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자, 그것은 마지막에 가졌던 과정이론, 이 과정이론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가달락의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네 번째 단락을 통해서 지금 2번 선택지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3번 보니까 인과가 가학적 세계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의 서양에 나타났다. 이거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 세몬이라는 사람이 과정 이론을 드러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가의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 자, 근데 4번, 5번 보니까 뭐 제1론 얘기가 나오고 뭐 천문학 내지는 송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요거는 나와 관련된 걸까 봐.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5번에 1번부터 3번까지의 가와 관련된 선택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고, 자, 우리가 낙을 읽고 난 다음에 4번과 5번에 딱 여기에 한정지어서 정답 처리하고, 자,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절차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가 처리가 되면, 자, 5번 문제 따질 때도 두 가지를 다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아도 되잖아. 자, 나에 이제 집중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4번 문제 해결했고, 자, 5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선택지 3개를 지웠어. 그 다음에 6번 문제 해결했고, 자, 7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 이 기역과 니은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지금 나와 관련된 거니까 나 단독 문제니까 나를 읽으면서 판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8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까지 보고 난 다음에 연결지어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고, 자, 마지막 9번의 어휘 문제는 이미 풀었어. 지금 봐봐. 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많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거든.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처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가를 읽고 가가 해야 될 역할 처리를 다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처리했었고,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나글과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남았거든. 자, 그럼 같은 과정으로 처리하면서 전체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논의가 제1론이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왜 이 두 개, 가와 나가 연결됐는지, 자, 연결될 수 있었던 고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한 거야. 자, 가든 나든 둘 다
자, 인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본데 이 제1호는 자연현상하고 인간 사이의 어떤 이 인과관계를 말하고 싶었대. 자, 근데 뒤에 이어서 보니까 자,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은 자,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임금에게 제의를 내려서 견책한다라고 하는 청견설과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의를 내린다고 할 때 제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견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지르고 나무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책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덕을 잃은 것은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늘이 꾸지람을 내리는 거야. 제의를 통해서. 자, 이런 청견설. 자, 하늘이 견책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이런 청견설과 자,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라고 하는 이 천인 감응론이 결합하여 자, 이렇게 제1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랬어. 그러면 제1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청견설과 천인 감응론이 결합되어서 체계화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에 따르면 자, 동중서에 따르면 자,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자, 그로 말미암아 자, 아까 위에서 봤었던 공통의 음양의 기, 자, 공통된 음양의 그 기가 바뀌어 변화가 돼. 자, 그걸 통해 감응했던 하늘이 이렇게 가뭄이라든가 홍수, 일식, 월식과 같은 제의를 통해서 경고를 내린대. 아, 제의라고 하는 것이 가뭄이나 홍수나 뭐 일식, 월식 같은 이런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런 제의를 내려서 제가 그 군주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인과관계를 본 거거든. 자, 그러면 군주가 실정을 저질렀다 했으니까 이건 인간사와 관련된 걸 거야. 자, 근데 그 인간사가 원인이 되어 자, 이렇게 제의가 내려진다고 했으니까 이건 자연현상과 관련된 거지. 자, 그러면 인간사와 자연현상의 관계를 인간사를 원인으로 본 거고 자연현상을 결과로 본 거야.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것 같아. 자, 이때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다. 자, 그래서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제의론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자,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가, 인과관계가 맺어지는가. 첫 단락에서는 이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이어서 보면 자, 양면적 성격의 제의론은 그랬거든. 그러면 양면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어떤 그런 것이자 그걸 입증하는 것이자 내지는 이렇게 군주에게 실정에 대한 경고하는 이런 두 가지의 성격을 양면적 성격이라 하겠지. 자, 이런 제의로는 자, 신하가 정치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였고 자,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는 직원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그런 전통으로 구체화됐대. 이 뒤에 문장을 보면 앞에 문장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자, 일단 제의가 내려지면 군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텐데 그 신하가 조언을 해주는 것. 자,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명분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이런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제1론이었다. 자, 하지만 동중서 이후 자, 그러면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바뀌었어. 자, 이전부터 내려져 오다가 동중서 이후에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건 분명히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구별하는 거거든. 만약에 동일하다면 이렇게 동중서 이후라고 굳이 시간을 밝힐 이유가 없잖아. 자, 요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보자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자,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인 대응 방식은 이건 좀 억지스럽다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야. 자, 억지가 심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대. 자, 그러면 청견설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인간사하고 이렇게 자연현상 이것을 1대1의 관계로 연결짓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대. 자, 그리고 그 방식은 오히려 자, 기업과 관련된 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잘 봐야 돼.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자, 제의를 자,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졌다는데 그 예언화 경향이 뭐냐면 제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사의 징조로 봤대. 자, 그리고 인간사는 그 제의의 결과로 대응하는 그런 풍조가 낳기도 했대. 자, 그럼 이거는 완전히 지금 너희가 읽으면서 판단했겠지만 인과관계를 역전시킨 거거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의라고 하는 것은 자, 군주가 실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나왔던 거야. 그런데 지금 문맥을 보면 제의가 인간사의 징조. 그럼 징조가 나중에 나오면 안 되잖아. 징조는 앞에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뒤에 문장에 확인사사를 하는데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봤대. 인간사는 원래 원인이었어. 근데 원인이었던 인간사를 지금 결과로 보고 자, 결과였던 그 제의를 지금 징조, 원인으로 봤다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예언화 경향이라고 하는 건 자,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 제의를 인간사의 예언으로 자, 그렇게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렇게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했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요망한 말로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는 그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라고 했어.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머릿속에 확 잡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 자, 여기서 예언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인과관계가 역전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자, 어떤 잘못을 했고 자,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네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인과관계가 역전이 된 거잖아. 그러면 자, 어떤 제의가 먼저 일어났거든. 그러면 그 제의를 통해서 나중에 인간사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안 벌어지게 되면 자 그때는 자 네가 벌어진다며 네가 이렇다고 해서 벌어진 거라며 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안 벌어졌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화를 탄압할 수도 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인과관계 역전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보면 이 제1론이라고 하는 것이 동중서 이후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억지가 심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고 또 오히려 이런 예언화 경향으로 가서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낳았다. 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을 언급했던 것 같아.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기억을 지금 우리가 정보를 판단했으니까 자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자 7번 문제를 보면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지금 기억은 예언화 경향이었고 자 니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전반적 대응설 저 밑에 부분에 다음 단락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기억과 니은을 한꺼번에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자 기억에 관련된 정보를 지금 머릿속에 담았잖아. 그러면 이 정보가 빠져나가기 전에 기억과 관련된 걸 처리하라고. 자 둘 다 틀렸으면 냅두고 니은에 초점 잡아서 우리가 정답을 내면 되는 거고 자 기억에서 적절한 게 나왔으면 실전에서는 이 문제의 정답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니은까지 이 문제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자 예쁘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PCR 지문하고 다르게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지금 구분지어서 자 섞지 않고 단일 답지로 자 기억은 기억대로만 니은은 니은대로만 이렇게 했거든. 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자 기억과 관련해서 맞은 틀린지 이것만 판단하고 가라고. 자 예언화 경향과 관련해서 1번을 보면 자 그 예언화 경향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제2의 의미가 강조돼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예언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를 역전시켜버려서 뒤바꿔버렸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우리가 군주의 어떤 실정 자체로 인해서 제2가 나타났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1번 답지의 설명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제2가 됐던 거니까 이거는 인과관계가 역정되기 전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예언화 경향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자 기억은 이전과 달리 자 좋아 이전과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역전시켰다. 제일 정확한 말이 나왔지. 자 그래서 제2라고 하는 것을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 정도로 삼는데 활용이 됐다. 정확한 워딩 그대로가 지금 쓰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2번은 틀릴 수가 없는 건데 문제에서 적절한 걸 따지라 그랬거든. 자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불안하면 세 번 쌀락 읽고 난 다음에 너희가 판단하지만 80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시간이 없잖아.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공부할 때 하라고. 평상시일 때 공부할 때 하고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그 어떤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통해서 시험에서 너희들이 판단했던 걸 믿고 가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실전에서는 2번에 정답 처리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거지. 적어도 나와 했던 독해 정도가 됐다면 이 가정이 있긴 하지만 자 만약에 그 어떤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자 밑에까지 보게 되겠지만 이 판단이 됐으면 2번에 처리하고 갔었어야 돼. 3, 4, 5번을 판단하는 시간은 줄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단락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문제 다 처리해 볼게. 자 이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동종서 이후에 지금 이런 특징점들이 생겼거든. 근데 이런 특징점들 이후에도 라고 하는 시간 표지가 또 바뀌었어. 자 이후에 어떤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자 천인 감흥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자 일단 예언적 해석이라고 하는 예언화 경향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천인 감흥론 까지도 부정이 됐대.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제1론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발붙이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뒤에 보니까 하지만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대. 뭔가 좀 의아스러워. 자 우리가 뭔가 비판의 대상도 되고 부정이 됐으니까 없어져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대. 자 송대에 이르러 자 시간의 흐름이 또 나왔다. 자 송대에 이르러서 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자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이런 일식이나 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했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제2라고 봤던 걸 제2로 보지 않는 거니까 좀 어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일 것 같은데 또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서 설명되기가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를 했대. 우리가 제2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제2를 예를 들어서 견책한다는 측면에서 봤거든. 자 근데 이 사람은 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2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려운 자연현상이다.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봤대. 그럼 이렇게 보면 제2론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하지만 당시까지도 자 이 제2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유도하고 자 거기에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이 제1론이 폐기가 된다면 신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 군주한테 임금한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정적 참여를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언론의 활동의 기회라고 보면 그런 측면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 제1론이거든. 근데 이 제1론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기회들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런 측면의 아쉬움이 있었던 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뭐 제2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2 자체를 그냥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되기 어려운 잔현상 이렇게 보긴 했지만 자 이런 어떤 정치적 기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를 했대. 제1론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지금 자리 잡았는지 보면 자 그는 제2에 대해서 개별적 대응 아까 위에서 개별적 대응을 했었잖아. 자 어떤 원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결과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개별적 대응이 있었는데 자 그런 개별적 대응을 시키지 않고 자 대신에 군주에게 자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자
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자, 일정 부분의 그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자, 이에 대해서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리 잡게 만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라면 나중에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으니까 자, 하나씩 말고 자, 그렇게 뭔가 일정 부분이 쌓이면 그렇게 쌓였던 것이 하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변칙적인 자연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뭔가 양보를 하는 거지. 자, 수용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서 양보를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했다는 거야. 이런 측면의 전반적 대응설인가 본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자, 제2라고 하는 것을 군주의 심성 문제로 귀결을 시켰대. 자, 그러니까 군주 네가 심성이 지금 고약하면, 자, 그래서 뭔가 실정을 자꾸 저지르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없으려면 네가 심성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로 귀결시키면서 제1론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수명을 연장시켰다. 자, 그런 사람이 주의였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보면 뻔하지. 우리가 제1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제1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인간사의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했었던 건데 이것들이 동일한 양상으로 계속 진행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차이점들이 보였어. 자, 그래서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나글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초점이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나와 관련해서 글을 독했기 때문에 자,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문제 처리하면서 이 세트 전체를 마무리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4번 문제는 가와 관련된 그래서 이미 정답이 처리가 됐고 자, 우리가 정답 처리가 되지 않았던 5번 문제를 보면 자, 우리 이제는 나와 관련해서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4번과 5번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자, 4번 보니까 한대의 제1론. 자, 동종서 때 한대의 제1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자,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이라고 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응할 수가 없잖아. 자, 그리고 그 감응을 통해서 하늘이 지금 제의를 내린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4번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정답이 돼야 되고 자, 5번은 보면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서 일식과 월식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해졌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치로 인해서 설명이 가능한 자연현상이라고 본다. 뭐 이 자체가 틀릴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가나를 다 보고 문제를 풀든 아니면 절차와 단계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든 너희가 지금 눈으로 확인했지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 자, 근데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풀지 너희가 선택을 해.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너희한테 제시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6번도 우리가 해결을 했고 7번도 우리가 해결을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8번 문제 하나가 남았거든. 자, 이 8번 문제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섞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와 관련해서 연결지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라 가와 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자, 8번 문제 보니까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의 학자들의 견해인데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근데 내가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기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보게 되면 기억이 안 나 또 와야 돼. 자, 그러니까 가와 관련된 1번, 나와 관련된 2번, 다와 관련된 3, 4번, 라와 관련된 5번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면서 봐야 돼.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자, 만약에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자, 요거 휴미 지적했던 거 있지. 자, 근데 이렇게 관찰될 수가 없는 게 맞다면 물리적인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그런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자,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다라고 했거든. 요게 가와 관련된 자료야. 자, 1번 선택지를 보니까 자, 휴메 문제 제기와 가로부터 자,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의 하나였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첫 단락에서도 과정 이론 자체가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였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자, 우리가 직접 관찰한 관계 자체를 본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러한 현상, 자, 우리가 관찰 가능한 현상을 바탕으로 탐구를 했던 거잖아. 자,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지. 자, 1번은 적절한 거야. 자, 그러면 뭐 일단 가의 역할은 끝난 거지. 자, 그다음에 나를 보면 자,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자, 어떤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지금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자, 그런데 지금 2번 선택지를 보니까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 자,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금방 읽었더니 그 얘기였잖아. 자, 근데 이것이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종서의 제1론을 보여준 입장과 부합이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잘 따져봐. 자, 우리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하는 동종서의 제1론. 자, 이것은 대상 간의 감응을 유발한 게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첫 단락에서 우리 가의 첫 단락에서 뭐라 했냐면 적어도 관찰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이 돼야 돼. 자, 관찰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응. 그럼 무엇으로 감응하냐면 자, 공통된 기. 자, 우리가 공통된 음양의 기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것을 통해 감응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공통된 음양의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 가능한가? 그렇지 않잖아. 자, 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관찰 가능하지 않은 건데 그것과 부합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선택지는 적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 2번 선택지처럼 얘기하려면 물리적이어야 되고 관찰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 간의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관찰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합된다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인데 지금 8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랬으니까 2번의 정답을 내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내가 했었던 요 독해 정도, 자, 이 정도가 실전에서 너희들이 혼자 이 정도의 독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2번 선택지의 정답 처리하고 그냥 다음 세트로 넘어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자,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기준을 잡는 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각을 나글도 읽었고 그 다음에 4번부터 9번까지 6문제 풀이를 할 때 뭘 대단하게 배경식을 동원해서 내가 글을 읽은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구조를 뭐 얘기하면서 거창하게 뭔가를 했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바로바로 처리하면서 갔던 거거든. 자,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창한 문제 풀이를 한 게 아니라 범위와 절차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보를 처리하는 것만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했어. 자, 그런데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동원한 게 아니잖아. 자, 너희는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너희들한테 뭔가를 지금 조언했던 게 아니거든. 자, 오히려 이 새끼는 어떻게 힘을 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어떻게 이 새끼는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4번 문제에 나와 관련된 선택지 처리 안 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문제 니은과 관련된 선택지 처리도 안 했어.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우리가 8번 문제도, 자, 우리가 3, 4, 5번에 관련된 선택지 처리 안 했어. 자, 그런데 있잖아, 오해하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실전에선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없고 너희들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정확도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누적된 정확도 연습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너희들이 선택지를 판단하고 남아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것은 정답이다라고 판단했던 걸 믿어야 하는 거거든. 그렇게 믿을 때 시험을 잘 치러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자, 각각의 인강 사이트마다 아주 유명하신 국어 선생님들이, 자, 이것에 관련된 보충 설명 내지는 해설 강의 많이 올려놓으셨을 거야. 자, 그리고 EBS에 나와 있는 해설지를 보더라도 각각의 해설지와 관련된 걸 아주 뭐 세밀하게 해설지도 써져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해설 강의나 해설지에 하나를 덧붙이고자 이걸 찍었던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절차야. 자, 너희들의 약간의 부족한 독해력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냐에 따라서 보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던 거지. 자, 너희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 흔한, 자, 어디에도 있는 그런 어떤 해설 강의를 찍겠다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과정과 절차에 맞춰서 좀 봤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세트 전체는 마무리를 할 거야. 그리고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답을 냈었어야 되는지 너희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자, 이 강의를 봤잖아. 낯설잖아. 그러면 이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너희가 새 시험제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자, 너희들이 나를 끊임없이 좀 의심해봤으면 좋겠어. 자, 의심하면 내가 증명해줄게. 의심이 걷어지면 확신이 되거든.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어. 왜냐하면 난 이걸 다 해봤거든. 나는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10몇 년간의 거의 20년 가까이의 모든 문제들을 난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풀어봤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문사항을 제기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을 내가 입증해줄게. 내가 원래 해설 강의를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뭐 현대시나 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봤었던 이 독서 두 지문 이거 말고도 뭐 현대 소설이나 내지는 고전 소설, 이 소설 문학이나 내지는 뭐 복합 지문 이런 것들도 좀 해설을 하고 싶었고 찬찬히 좀 하고 싶었는데, 자, 변명하기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번 주에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한꺼번에 몰렸고 그 다음에 수업도 많고 그래서, 자, 일단은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못했어. 자, 그렇지만 또 이걸 한다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었던 문법이라든가 작품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또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고, 자, 어떤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하고 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 수업하는 건 우리가 문법과 작품 분석 하던 거 그것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게 우리가 또 이어서 가볼게. 자,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을 보고, 자, 너희들이 점검할 지점들 잘 점검하고 너희들이 어떤 고민해야 될 지점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너희들이 잘 점검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긴 시간 동안 해석 강의 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